자, 과학기술 5를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열팽창. 2문단 어떤 온도 T0. 여기서부터 빡치면 안 돼. 그치? 그 다음 따라서 과학자들 3문단. 그 다음에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 4문단. 문단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쵸?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봐. 통시적. 승진아, 통시적이 뭐지? 일 번에 통시적 있잖아. 시간을 관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치? 통시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뭐 예를 지었는지 연관했는지. 그치? 자기적 성질은 뭐야?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활용성이 있는지 뭐 차이점은 있는지. 마지막에 풀면 되지 않고요. 적절한 것은 마지막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문단별로 지워도 되고요.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요. 그쵸?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고 문단별로 지우면 되겠죠. 그쵸? 네, 이건 오히려 적절한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충 보면은 열팽창. 근데 선형 열팽창 개수 기욤, 인바, 슈퍼 인바. 그치? 반자성체, 강자성체. 맞니? 아유, 짱나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 지문에서 주어질 거라니까. 오케이.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그치? 실험. 요게 너네가 풀기 제일 어려웠을 것 같긴 해. 2번, 3번이. 그치? 4번 볼게. 사전적이며 가장 가까운 거 볼게. 자, A 먼저 그냥 봐버리자. A가 간격을 두단데. 그쵸? 이때 간격이 어떤 의미냐? 공간의 틈 간격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와 가장 가까운 거. 미나야 몇 번? 1번. 그쵸? 4번 제일 쉬웠던 문제. 혹시 헷갈렸던 선택지 있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문제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열팽창이란 뭐에 따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치?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열팽창 현상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고려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물이나 교량은 우리 건너는 다리 같은 거 있잖아. 교량을 설계할 때도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도 있는 거지. 또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 역시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서 레일이 수축할 때, 맞니? 이때 뭐 너무 부딪히거나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1문단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니, 하리나? 열팽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열팽창이란 뭐래, 승진아? 오케이. 이거거든. 그치? 그러면서 열팽창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예가 나왔잖아. 그 예에서 하나 가져야 될 거 봐봐. 온도가 상승하잖아. 그럼 뭐를 해? 팽창을 해. 왜?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뭐를 해? 수축을 해. 그치? 결국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온도 변화에 따라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거는 정밀한 부분에 쓰이기는 쉽지 않겠다. 뭔가 레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거에서 크게 변화한다면 힘들 것 같아. 그치?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냥 쭉 볼게요. 이 문단. 어떤 온도 T0이야. 그치? 이때 길이 L0인 물체가 있어. 이게 기존의 물체야. 온도를 올리기 전의 물체야. 맞니? 근데 온도를 뭐해? 올렸어. 그럼 봐봐. 이거 온도를 뭐 한 거야? 변화시켰지. 끌까? 아니, 다 켜져 있어. 온도를 변화시켰지. 그치? 변화 중에서도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이야. 온도 변화 상승이야. 그치? 그럼 얘는 팽창하겠어, 수축하겠어? 팽창하겠지. 그치? 오케이. 올렸을 때 물체의 열 팽창 이후의 길이가 LF라고 해보지. 그럼 L0보다는 LF가 더 클 거야. 이해돼? 왜? 온도가 상승하면 길이나 부피가 팽창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봐. 1문단에 길이나 부피가 변화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2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때 봐봐. 물체의 길이 변화. 그치? 바뀐 거에서 바뀌기 전을 빼줬어. 을 처음 길이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이야. 그치? 정리해볼게. 자, 이 문단에 나왔어. 길이 변화율을 구했어.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고 했니, 하리나? 물체의 길이 변화를 처음 길이. 그럼 분자가 뭐야? 1을 2로 나눌 때 무엇을이 분자 자리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가 길이 변화. 그럼 길이 변화를 어떻게 구했느냐? 바뀐 거에서 바뀌기 전을 뺀다 그랬어. 그치? 그거를 무엇으로?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야. 이렇게 분수는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거든. 왜냐? 분자가 커지면 그 값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작아졌잖아. 그치? 그럼 이때 처음 길이는 고정이 됐으니까, 맞니? 길이 변화가 클수록 당연히 길이 변화율도 크겠지. 많이 변화했다는 거잖아. 이해되지? 미나 이해되지? 지원이 이해되지? 할인 되지? 응. 그럼 이 값은 뭐가 클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지겠지. 둘은 뭐니까? 비례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클수록 커진다. 우리 이 말을 뭐로 할 수 있어? 비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그치? 비례로 바꿀 수 있지.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는 뭐로도 나타낼 수 있다.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지원아, 왜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와 개수로 바꿀 수 있지? 왜 이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요 두 개가 얘여서 그치. 요렇게 나타낼 수 있대. 맞니? 그치? 이때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한다. 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뭐야? 성질이야. 재료의 성질. 근데 봐봐. 어떤이지? 모든이 아니라. 그치? 그럼 이 성질은 재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단위는 온도 단위인 역수야. 그치? 그래서 온도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대. 근데 봐봐. 같은 방법으로 여기 봐. 부피에 기반한 최적 열평장 개수를 정의할 수 있대. 아,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는 뭐랑 관련된 거야? 길이와 관련된 거고. 왜?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와 부피가 그치? 변하는 게 팽창이었잖아. 열팽창이었잖아. 이해돼? 그럼 길이가 선형 열팽창 개수, 부피랑 관련된 게 최적 열평창 개수라고 볼 수 있지. 이해돼? 미나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서 개수는 뭐였지? 선형 열팽창 개수고요. 얘는 길이랑 관련된 겁니까? 부피랑 관련된 겁니까? 길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왜? 길이 변화율이었잖아. 그치? 부피랑 관련된 건 최적 모식이었잖아. 됐나요? 그쵸? 그리고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요. 그치? 팽창되는 정도지. 그치?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야. 재료의 성질이었다.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였으니까. 맞니? 그리고 얘는 단위가 뭐였지? 온도의 마이너스. 그럼 이건 뭐야? 역수지, 역수. 봐봐. 참고. 10의 1제곱은 그냥 10이지. 그치? 맞니? 그러면은 10의 2제곱은 몇이야? 100이지. 근데 너네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선생님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아이씨.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역수란 말이지. 10의 역수. 그래서 10분의 1이야. 그치? 얘는 100분의 1이야. 이해되죠? 응? 뒤에 나와서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열평창의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양옆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치? 맞니? 앞뒤 좌우 다.
이럴 경우 열평창 개수는 무슨 최적 열평창 개수는 선형 열평창 개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그럼 요렇게가 되는 거고 우리 최적은 부피였고 선형은 길이였지. 그치? 맞니?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최적 열평창 개수도 늘어나. 봐봐. 얘도 결국에는 올라가. 그치? 선형 열평창 개수도 올라가. 다만 그 올라가는 정도가 부피가 3배 정도 크게 올라간다고 본다는 거지. 이해되죠? 미나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평창 개수야. 우리 이거 뭐지? 길이지. 그치? 얘는 각각 요 정도의 값 혹은 요 정도의 값을 갖는데. 뭐 10만 분의 1, 뭐 만 분의 1, 그치? 맞니?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 그치? 왜냐면 길이에 뭐 만분의 1, 길이에 1000분의 1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그치?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거 아니야. 상당히 일어나는 거야. 왜냐? 가령 이거 너무 중요해. 해봐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선열평창 개수가 얘라면 그치? 그럼 얘는 몇이야? 1000분의 1이지? 맞니? 1000분의 1이라면 이 물질의 온도가 여기 봐 25에서 125도씨로 올라갔어. 그럼 이거는 온도가 100도씨가 뭐 한 거야? 상승한 거지? 상승한 거지? 그럼 온도가 올라갈 때 미나야 팽창한다 그랬어? 수축한다 그랬어? 팽창. 그치? 이때의 무엇이야? 길이 변화율이 0.1이래. 봐봐. 요거 봐봐. 요거랑 관련해서 봐봐. 길이 변화율이 그치? 온도 변화 곱하기 뭐였어? 열평창 개수였지. 그치? 맞니? 그러면 요거 해봐. 이걸 만드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 이거는 온도 변화분의 길이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맞니? 맞니? 이 개수 남기려고 온도 변화를 다 나눠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 온도 변화분의 길이 변화율로 또 바꿀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 돌아와봐. 봐봐. 이때 길이 변화율이 뭐야? 0.1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봐.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끊어. 자, 길이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길이 변화율, 온도 변화. 그치? 온도 변화 100도. 25도에서 125도씨니까 온도 변화 곱하기 뭐였어? 개수였지. 그치? 그럼 개수가 뭐였어? 1000분의 1이었지? 그치? 맞니? 맞니?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얘 뭐가 남았어 지금? 10분의 1이 남았지? 그러니까 길이 변화율이 0.1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100%에서 10분의 1, 즉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났다는 거겠지.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치? 이해되지? 두 번째 얘. 만약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얘야. 그럼 얘는 뭐겠어? 10,000분의 1이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지? (1, 2, 3, 4)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이라면 여기 봐. 1%의 길이만큼의 열팽창이래. 그럼 이때의 길이 변화율 구해볼까? 두 번째 예시의 길이 변화율 구하면 온도 변화 100도. 그치? 맞니? 곱하기 10,000분의 1. 그러니까 0.01 이 길이 변화율이지. 그치? 그럼 100에서 1만큼, 1%만큼 열팽창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지? 미나 괜찮지? 지연이 괜찮아? 그러니까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 거야. 그럼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뭐를 찾아야 돼? 작은 열팽창 개수를 찾는 물질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건 열팽창이 덜 되는 거니까 길이 변화나 그치 부피 변화가 별로 없는 거니까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그 활용성이 굉장히 어때? 크겠지. 됐어? 됐어? 오케이. 회전바퀴나 진동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돼. 그럼 회전바퀴 진동운동을 하는 진자 이런 것도 이제 정밀기계 분야랑 관련이 된 걸 거 아니야? 가령 또 예를 들어 태엽에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을 만약에 크게 한다? 그러면 평형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맞니? 이렇게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어떻게 해? 천천히 하게 해서 어떻게 시계가 느리게 흘러가게 한대요. 그럼 시계 예시가 나오면 여기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문제는 없거든? 문제는 없는데 만들어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봐봐. 대상의 특성이야. 그 재료의 특성 중 하나가 뭐 최적 열팽창 개수, 뭐 선형 열팽창 개수 이런 거였잖아. 맞니? 그거를 가늠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뭐 시계라든지 그치? 교량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치? 특정 대상의 성질, 이 개수가 낮은 것이, 맞니? 길이 변화율이 낮은 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성, 정밀기계에 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맞아? 4번도 지울게. 됐나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그쵸? 뭐를 얘기하고 있어? 선형 열평창 개수. 여기서 지표가 뭐냐? 선형 열평창 개수야. 그치? 이게 재료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그치? 얘도 나왔지. 정밀기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치? 뭐 시계도 나왔고요. 오케이? 2개 지웠고. 그 다음 선형 열평창 개수의 단위는요. 온도가 아니죠. 온도 단위의 역수죠. 무슨 말이냐? 온도가 요건데 얘는 온도 단위의 역수지. 그치? 그럼 2개 다르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지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쵸? 미나 이해되죠? 승기 이해돼? 오케이. 볼게. 자, 3문단 따라서 과학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관심이 많았지. 그치? 활용성이 컸잖아. 오케이? 그럼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누구? 기욤. 귀여웠나? 그는 미안하다. 선생님 힘든가 봐. 그치? 189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됐어. 그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뭐냐? 철 니켈 합금을 발견했고 이게 노벨상을 받게 되는 발견이야. 그치? 근데 이 철 니켈 합금에 왜 노벨상을 받는 발견이었냐? 봐봐. 상온에서 230도까지 열평창 개수가 거의 0이야. 그럼 230도까지 맞니? 열에 의한 수축이나 팽창이 그치? 잘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뭐 정밀기계라든지 맞니?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됐어? 이 합금은 자 그럼 봐봐. 철 니켈 합금을 네모칠게. 기욤이 발견한 거. 그치? 이걸로 기욤 노벨상까지 탔고 그치?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평창 개수를 가진 거. 얘는 합금을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 36%의 니켈의 합금이 있고요. 얘의 특성은 이렇게 쳐야겠다. 네모 쳐야겠다. 얘를 얘가 인바구나. 그치? 인바.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름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 왜? 상온에서 230도까지 열평창 개수가 0에 수렴했잖아. 이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잖아. 오케이? 인바의 무엇은? 선형 열평창 개수는 상온에서 1.6 와 몇이야?
10의 6승, 마이너스 6승이면 아무튼 겁나 일반적인 게 아무리 해도 만분의 1이었는데 10의 4였는데 맞니? 얘는 10의 마이너스 6이잖아. 이해돼? 그치? 봐봐.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자 일반적인 물질 두 줄 칠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팽창이 일어났어. 그치?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 올라가면 팽창이었지. 근데 뭐의 경우?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뭐 때문에?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뭐가 돼? 상쇄가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인바 역시 그치? 맞니?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을 할 거야. 근데 얘가 강자성체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뭐가 돼? 수축을 해. 맞니? 그러면 상승하려는 것과 수축하려는 게 상쇄돼가지고 0에 가까운 길이 변화율을 보여준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미나 이해돼요? 승지 이해돼요? 됐어? 됐어? 아무리 선크림 바르면 뭐해? 밖에 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자기변형이란 뭐냐? 그치? 자 여기 자기변형이 나왔는데 자기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성질이 뭐해? 감소해.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수축을 했기 때문에 팽창이 안 일어났거든, 잘? 근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기적 성질이 뭐해? 감소해. 이때 강자성체의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이 되는 거야. 부피 수축되면 당연히 3분의 1 정도 배로 길이도 수축이 되지? 그치? 오케이? 외부에서 자기장에 가해지는 동안 봐봐. 반자성체가 있어. 반자성체 뭐야?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만 자성을 가져. 끝에? 그치? 근데 얘는 강자성체였어. 여기 강자성체의 역삼각형 해줄게. 자기변형 옆에 강자성체의 역삼각형 쳐줄게.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줘도 돼. 강자성체. 강자성체. 그치? 얘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큰 자성을 가지고 있어. 그치? 얘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돼. 자, 퀴리 온도 각주돼 있어. 승진아, 퀴리 온도 뭐래? 자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야. 그치? 그래서 이 퀴리 온도까지는 자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것보다 높잖아? 그럼 급변하면서 자성이 없어지나 봐. 그치? 그래서 인바의 퀴리 온도는 몇 도? 230도. 보다 높은 230도. 그러면 230도까지는 뭐를 가지고 있어?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맞니? 그러니까 얘가 수축하는 성질 때문에 온도에 따라 팽창하는 걸 상쇄시켜 주거든. 맞니? 근데 230도보다 뭐 어때? 높잖아. 그럼 얘는 자성이 어떻게? 급격히 변화하겠지. 맞니? 그래서 일반적인 열 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크게 일어나. 230도 이상에서는. 그래서 0에서 230도까지는 0에 가까운데 왜? 230도까지 퀴리 온도야, 인바에. 그게 뭐야?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230도 이상은 자성의 성질이 없어져. 상쇄돼, 안 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인 열 팽창을 따라서 온도에 따라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맞니? 이해돼요? 미나 이해돼? 응.
고체 재료의 열팽창. 지금 계속 고체였어. 열팽창은 봐봐. 여기서 끊을게.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 제조 후에 열 처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인바 역시 예외는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공통점이지. 고체 재료와 인바의 공통점이지. 이해돼? 인바는 800도에서 열 처리를 해. 그리고 상온으로 급냉하고 가공해. 이때 가장 낮은 열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져. 그치? 가장 낮은. 그럼 봐봐. 똑같은 인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정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미나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얻은 인바라고 하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잖아? 그치?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가 뭐해? 증가한다는 거지. 맞나요? 그럼 볼게. 특정 대상, 인바. 그치? 열팽창 성질을 자기적 성질과 연관한 거 맞지? 강자성체. 맞니? 나머지 아직 알 수 없고요. 아래 볼게. 봐봐. 기욤 나왔거든. 이 문단에. 근데 얘는 인바를 알아서 노벨상을 수상했거든. 슈퍼인바라는 게 없단 말이야. 이해돼? 틀려. (3번) 슈퍼 안 나왔어. (5번도) 안 나왔어. 근데 봐봐. 반자성체. 얘는 자기장이 없을 땐 자성을 띠지 않아. 근데 반자성체는 자기장이 제거돼도 자기장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얘가 봐봐. 퀴리 온도 이상이 돼야 자성이 띠는 거야.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하래.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은 자성을 잃겠지. 그치? 이상이 되면 자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230도까지는 열팽창이 안 일어나는데 230도 이상에서는 일반과 같아졌지? 지울게. 3문단. 됐어? 오케이. 마지막 볼게. 근데 최근에 봐봐.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름 합금도 개발되고 있어. 그 전에 합금 뭐 나왔냐면 기욤이 발견한 인바가 있었거든. 근데 새롭게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슈퍼인바야. 얘는 봐봐.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했다. 그럼 봐봐. 일부지. 그럼 니켈도 있는 거지. 그리고 코발트 역시 뭐야?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지. 이해됐나요? 대체해서 이 5%의 코발트가 들어있고요. 얘 열팽창 개수는 0.72 곱하기 이거래. 그치? 근데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상대적으로 어때? 좁대. 그럼 지금 이거 뭐랑 뭐를 구분해야 돼? 인바랑 슈퍼인바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 이해되지? 그치? 그럼 아래 쓸게요. 자, 인바. 누가 만들었어? 기욤이 발견했어. 그치? 그걸로 뭐 탔어? 노벨상까지 탔어.
그게 언제였어? 19세기야. 1896년이야. 됐어? 오케이? 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 철과 뭐로? 니켈로 구성이 되는데 무게로 한다면 철 64% 플러스 니켈 36%로 구성이 됐었어. 그쵸? 맞니? 그리고 얘의 열팽창 개수는 몇이었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였었지. 맞니? 맞니? 그리고 뭐라고 했었냐면 상온에서 230도 그치? 까지는 거의 열팽창 개수가 몇이야? 왜 계속 평창이라고 하냐? 열팽창 개수가 몇이야? 0에 가깝지. 그치? 그리고 왜 그랬지? 여기에서는 인바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강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었냐? 봐봐. 온도가 상승해.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 팽창이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수축하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성질 때문에? 강자성체의 성질 때문에 수축했었잖아. 그래서 요 둘이 어떻게 됐었지? 상쇄됐었지. 맞니? 그리고 이 230도가 뭐였지? 인바의 퀴리 온도였지. 그치? 그래서 요 230도 이상은 그치? 강자성체의 성질이 어떻게 됐었어? 없었지. 자성도 사라졌어.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팽창 개수가 확실히 어때? 커지지? 오케이? 열팽창 크게 일어나. 됐어? 됐어? 응.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누구? 슈퍼인바. 그치? 이건 언제야? 최근이야. 최근 개발된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왜냐? 인바 1896년인데 이건 최근이잖아. 됐어? 두 이론의 차이점 없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 맞니? 슈퍼인바 마저 보자. 그치?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됐었니? 우선 철이 있고요. 그럼 내 생각에 철이 64%는 똑같을 것 같아. 그치? 왜냐? 얘가 가지고 있던 니켈의 일부를 뭐로? 코발트로 대체했잖아. 이해돼? 그럼 추론해줘 보면 철이 바뀐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니켈 일부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치? 철은 64 그대로일 것 같고 코발트가 5니까 니켈이 뭐 31 요 정도일 것 같긴 한데 맞니?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볼게. 오케이. 이렇게 보고 코발트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코발트 자체가 역시 뭐야? 강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치? 그럼 얘 역시 얘의 뭐까지? 퀴리 온도까지는 수축이 되면서 열 온도 상승에 의한 팽창이 상쇄되겠네. 미나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뭔 말인데? 얘기해봐. 퀴리 온도, 자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온도까지는 맞니? 온도에 따라 팽창하더라도 그 자성에 의해 수축되는 게 상쇄되니까 거의 열 팽창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맞니? 그리고 얘의 선형 열 팽창 개수가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온도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 열 팽창 개수만 봐봐. 얘도 선형이었다. 하리나, 임바가 커, 슈퍼 임바가 커? 똑같은데 0.72 곱한 게 커? 1.6 곱한 게 커? 이게 더 크지? 그치?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더 작잖아. 오케이? 길이 변화가 더 작게 일어나잖아. 이게 장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어떠냐? 봐봐. 낮은 열 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어때? 좁아. 임바는 상온에서 230도까지가 낮은 열 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었거든. 근데 슈퍼 임바는 그것보다 어때? 좁아. 이해돼? 뭐 그게 뭐 200도일 수도 있고 100도일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선형 열 팽창 개수가 큰 게 더 많이 변형하는 거야. 작은 게 덜 변형하는 거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볼게요. 아래 볼게. 자, 봐봐. 임바, 슈퍼 임바. 그치? 니켈 있었지? 그치? 니켈 뭐야? 공통점이지? 달리 아니지? 그치? 니켈이 있고 니켈의 일부가 코발트로 대체된 거잖아. 만약에 코발트라고 하면 맞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럼 봐봐. 임바는 슈퍼 임바에 비해 열 팽창 개수가 커. 그치? 왜? 얘는 몇이었어? 1.6 곱하기 10분의 마이너스 6 단위 생략한다. 그치? 근데 슈퍼 임바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그치? 그럼 열 팽창 개수가 크다는 건 뭐야? 길이 변화가 크다는 거잖아.
맞니?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 얘는 몇이었지? 상온에서 230도였지. 상온에서 230. 이게 더 넓지. 맞니? 그럼 만약에 슈퍼인바의 온도 구간이 상온에서 100도라고 해볼게. 그러면 100도가 올라가지 않는 곳에서는 슈퍼인바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왜? 변화율 자체가 적으니까. 맞니? 근데 만약에 200도를 넘어가는 곳이야. 그치? 그럼 슈퍼인바가 아니라 인바를 쓰는 게 유리하겠지. 이해돼? 왜? 낮은 열팽창 개수를 유지하는 그 온도 구간이 더 기니까. 미나 이해돼? 지원이 이해돼? 승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정답 5번. 2번에 5번이 되고요. 3번 볼게요. 봐봐. 강자성체야. 강자성체. 그럼 얘가 온도의 올라감에 따라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팽창을 상쇄시켰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축하는 성질. 이게 뭐야? 자성이야. 그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강자성체는 자기장이 없어도. 맞니? 그것이 열팽창을 못에 써? 상쇄시킴으로써 낮은 열팽창을 유지할 수 있었지. 맞아? 그게 두 가지가 있대. 합금 A와 합금 B가 있대. 맞니? 실험 첫 번째 볼게. 두 합금 모두 780 근처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했어. 이후 가공했대. 우리 인바도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하고 상온으로 급냉한 후 가공했잖아. 이때 낮은 열팽창 개수를 값을 얻었었잖아. 맞니? 그래서 실 모양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봐봐. 두 합금을 대상으로 온도를 올렸어. (100도가) 커졌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때 무엇은? A는요 10%에서 11%로 길이가 변화했대. 그럼 여기 봐. 얘의 길이 변화율이 몇인 거지? 우리 10% 한 거 예시에 나왔잖아. 0.1이지. 그치? 맞니? 그럼 이 말은 뭐야? 10%만큼의 길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치? 아니 해보면 돼. 봐봐. 이거 구하면 돼. 처음 길이가 뭐였어? 10. 맞니? 처음 길이 10. 그 다음에 길이 변화. 11에서 10을 빼니까 1이지. 이해돼? 오케이. 요거 그냥 만들면 돼. 맞니? 그리고 이 문단에서 이때 얘가 뭐를 갖는다 그랬어? 선형 열평창 개수가.
10% 변할 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문단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우리 선형 열팽창 개수를 온도 변화분의 길이 변화율이었잖아. 맞아? 그럼 100분의 0.1 하면 돼. 이해되지? 그치? 응. 자, 참고로 할게. 참고로 얘 어떻게 구해도 된다 그랬어? 온도 변화분의 길이 변화율 해도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100이었지? 그치? 길이 변화가 몇이었어? 0.1, 10분의 1이었잖아. 요렇게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얘가 뭐야? 1000이지? 그치? 얘가 뭐야? 1이지? 그럼 얘 뭐 돼? 1000분의 1이지? 그럼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이해돼? 이해되지? 응. 근데 이미 이거 안 구했어도 돼. 왜? 지문에서 주어졌었거든. 10% 변했을 때 이렇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응. 그럼 봐봐. 근데 합금 B는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했대. 그럼 얘 볼게. 얘의 길이 변화율. 먼저 구해. 처음 길이가 몇이라고? 20이라고. 맞니? 20이라고. 근데 그때 얼마 변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맞니? 그러면 10분의 1이 커? 20분의 1이 커? 그럼 이 말은 뭐냐? 봐봐. 선형 열팽창 개수. 자, 이렇게 할게. 자, 길이 변화율을 볼게. 그럼 이게 A와 B가 있어. 그치?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지? 그치? 10분의 1이랑 20분의 1을 봤을 때 맞니? 10분의 1이 더 크잖아. 왜냐면 분자 똑같을 때 분모가 크면 값이 더 작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무엇도? 열팽창 개수도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형을 봐야겠지? 이거 역시 A가 더 크겠지? 지원아 이해되지? 응. 오케이, 요게 실험 1이야. 그럼 볼게. 자, 합금 A의 선형 열평창 개수는 합금 B보다 크다라고 우리 방금 얘기했지? 지울게. 자, 합금 B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렸다면 그럼 뭐야? 100도보다 덜 올린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125도까지 올렸을 때야. 그럼 덜 올렸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팽창을 하는 거니까 덜 올렸으면 덜 팽창했겠지. 이해돼요? 미나 이해돼요?
지울게. 실험 1에서 봐봐. 최적 열평창 개수라고 했어. 요거 우리 지렁이 쳤었고. 이 최적 열평창 개수가 뭐라고 나왔어? 열팽창에 따라서 팽창이 될 건데. 팽창이 될 건데. 그치? 몇 문단에 나왔어? 2문단에 나왔어. 최적 개수가 선형의 몇 배? 3배 정도. 그치? 그러면 이거 결국 뭐야?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 그럼 봐봐. A가 10분의 1이고 B가 20분의 1인데 똑같이 3을 곱해도 이 크기 맞니? 뭐가 더 큰지는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럼 A가 더 큰 거 맞지? 맞아? 오케이? 작을 거 맞아. 맞니? 실험 2를 볼게요. 실험 2. 그럼 봐봐. 이후 다시 열 처리를 했어. 그치? 다시 열 처리를 했어. 이럴 경우 바뀐다 그랬잖아. 개수가 25에서 125대로 올렸어. 단 봐봐. 합금 A와 B 모두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능했었던 거야. 요 같은 정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야. 3배. 그치? 승진아. 오케이. 그 다음 온도에 따른 열평창은 직선의 형태로 정비례하게 나타나고요. 단 두 물질의 퀴리 온도는 125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125도까지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낮은 열팽창 개수를 유지할 수 있어. 다시 승진아 뭐라고? 125도까지는?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뭐해? 수축해. 그러니까 열팽창 상쇄시키지? 그래서 낮은 열팽창 개수를 유지할 수 있었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A의 퀴리 온도보다 B의 퀴리 온도가 A가 높았다면 여기 봐. 이것 자체가 뭐였어? 퀴리 온도지. 퀴리 온도가 높으면 퀴리 온도가 높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맞고요. 실험 2에서 실험 2. 그럼 실험 2는요. 둘 다야, 둘 다. 각각이잖아, 각각. 둘 다잖아. 맞니? 그러면 봐봐. 모두 다른 열평창 개수를 갖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똑같은 합금이어도 맞니? 달라졌었잖아. 그쵸? 그게 3문단 마지막에 나왔었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몇 번? 1번. 오케이?